박시백의 고려사 이번 시간에는 혁명의 설계자 정도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고려 말에 새로운 물결을 주도했던 이 젊은 학자들이 있는데 이 주로 이제 성균관에서 같이 동문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때는 성균관을 SKK라고 했는데 이 당시에는 정말 그 같이 숙식을 같이 하면서 공부를 했으니 상당히 돈독했을 것 같은데 주로 그래서 나중에 신진사대부라고 좀 불렸는데 초기에 이 우왕 초기에는 상당히 혹독한 시련을 겪었어요. 그렇죠. 네, 우왕 초기에 이인임의 친원 정책을 반대하는 과정에서 네, 이들은 대부분 이제 친명적 사고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친원 정책에 반대하면서 군장도 많이 맞고 유배들도 많이 당하고 네, 그야말로 성균관 출신의 신진들이 대부분 이제 쫓겨나는 이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네. 이 중에서 이제 몇몇은 군장 맞고 나서 그 후과로 유배지에서 뭐 죽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근데 이인임의 정책이 다시 이제 그 친원에서 어쩔 수 없이 친명법이죠. 다시 네. 친명으로 돌아오게 되면서 이들이 이제 다 복귀를 하게 되는데 아, 예, 예. 한 사람은 복귀를 하지 못합니다. 음, 그 한 사람이 누군가 하니 바로 이제 정도전인데요. 네, 이 정도전이라는 인물은 공민왕 시절에 이제 과거에 급제했고 그리고 굉장히 명석하고 인처리도 잘해서 음, 공민왕에 굉장한 이제 신임을 받았던 인물이었는데 앞서 보았던 그 우왕 초기에 친원 정책에 반대하면서 이제 미움을 사고 이인임에 강력히 맞섰죠. 네네 네, 나주 쪽에 이제 유배를 갔어요. 네, 유배를 가고 나서 이제 유배에서 풀리긴 풀리는데 음, 이 정계로의 복귀가 차단됩니다. 아. 예, 그래서 상당한 사면 기간 동안 복권은 아직 안 된 상태고 유배지에서만 풀린다. 네네네네 예. 예, 그래서 이제 정도전은 사실은 그 집안 자체가 그렇게 뭐 명문가 출신은 아니었어요. 네. 그 경북 봉화의 대대로 이 향리 집안 출신이었다가 아버지 정웅경 때 이르러서 중앙간직에 진출을 해서 정웅경은 사실 형부 상서까지 지내요. 네. 요즘으로 치면 법무부 장관이죠. 음, 근데 사실은 그 어머니 쪽에 이 음. 천민의 피가 섞여 있다라는 이런 부분 때문에 나중에 이제 정도전이 상당히 이제 반대 세력에게 공격을 받기도 맞아요. 하는데 우연보의 예, 여종이었던가? 예, 예. 어머니의 네. 어머니. 예. 그러니까 이제 외할머니가 바로 네. 우연보 집안의 여종이었고요. 음, 그런 그 정도전은 이제 아버지가 그 고려말 그 중앙간직에 진출을 하게 되니까 이제 요즘으로 치면 지방에서 이제 유학을 가서 네. 그곳에서 이제 그 성균관의 뭐 최고의 그 당시에 그 학자들이 모이는 곳이죠. 오히려 명문가 출신이었으면은 그 기득권 쪽에 있었을 텐데 그런 출신도 상당히 개혁적인 성향의 어떤 보이지 않는 밑거름이 됐을 수 있겠죠. 그렇죠. 예, 그죠? 아무래도 좀 더 이제 급진적인 음. 그런 개혁 사상을 갖는데 하나의 그런 어떤 뭐 소위 말하는 계속 잘 나갔던 그런 집안 출신이 아니고 뭔가 예. 새롭게 음. 성장한 네.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이제 유배를 갔다가 이제 거의 한 9년 정도 유배 생활을 마치고 풀려나와서 1383년 가을에 이성계가 있는 함주막사를 찾아가요. 네. 그리고 이곳에서 정말 이 두 사람의 그 첫 만남, 이 상당히 그 지금 이 박시백의 고려사에서도 이 의미심장하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때 정도전에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이성계의 군대를 보고 이렇게 이 훌륭한 군대가 있으면 무슨 일인들 못하겠습니까? 라고 하자 이성계가 이제 갑자기 이제 질문이 훅 들어오니까 무슨 말이냐고 딱 하니까 이때는 정도전이 일단은 둘러대요. 이 동남쪽의 왜구를 이 훈련된 무대로 치자는 그런 말씀입니다. 라고 이제 둘러댔는데 사실 우리 역사 쪽에서는 이때 이 두 사람의 만남이 상당히 그 의미가 크다. 정도전의 머리, 즉 문과 이성계의 군사력, 즉 문무가 어떻게 보면 환상적으로 결합이 되면서 역사의 새로운 물꼬를 틔울 수 있는 바로 그런 그 만남이었습니다. 네. 예, 어쨌든 정도전은 그 분연이라는 그 일종의 유랑생활, 낭인생활을 통해서 이 정계에 복귀가 되지 않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끝없이 이제 정치에 대한 모색을 합니다. 하지만 그 모색의 결과가 뭐 돌아와가지고 관직을 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나라는 이제 더 이상 이 상태는 안 되겠구나.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근본적으로 뜯어고칠 수 있는 길은 곧 역성혁명이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네. 역성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성을 바꾸는 혁명, 즉 왕조를 바꾸는 혁명이잖아요.
이거는 그 이전에 이제 고려에 수많은 무신론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었지만은 이런 생각을 대범한 이런 생각까지 이런 사람은 없었단 말이죠. 네네. 근데 정도전은 구체적으로 이제 역사문명에 대한 생각을 했고 이것을 실현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이제 이성계를 찾아가게 된 것이죠. 네. 우리가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정도전의 이 9년간의 야인 생활에 상당히 중요했던 어떤 배경으로 작용했겠네요. 그렇죠. 그의 혁명 사상, 혁명 이념을 무르익혀간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고, 말하자면 이제 앞서 보았던 우왕이 이제 그 최영을 픽업해가지고 친위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인임 등을 제거했잖아요. 네. 우왕은 이제 자신이 어떤 친정 체제의 구축을 위해서 이제 최영이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무장을 픽업했다고 한다면, 그렇죠. 이 기준 질서를 뜯어고치고 싶었던 정도전은 신진 무장인 또 다른 전쟁 영웅인 이성계를 픽업했다고 할 수 있겠죠. 이성계와 만나고 이제 헤어지는 그 과정에서 그 군영에 소나무, 아주 오래된 소나무가 있었다고 해요. 그 네. 소나무 껍질을 벗기고 거기에 이제 씨안수를 적었다라는 그런 기록이 나오는데, 아득한 세월 한 그루 소나무 몇만 겹의 청산에서 생장하였네. 다른 해에 다시 만나볼 수 있으려나. 인간 세상 지켜보며 묵은 자치 남겼구나라는 이런 시를 남겨요. 결과적으로 이 수백 년 고려의 세월을 지켜본 소나무가 이 정말 또 다른 해에 어떤 세상을 마주할 것인가. 뭔가 이렇게 좀 의미심장한 이런 시를 이제 남겼고, 사실 그 정도전은 상당히 이런 조선공국이라는 새로운 그 역성혁명의 주체가 나다라는 이런 자부심을 상당히 가지고 있었어요. 네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 중국의 역사에서도 최고의 왕과 참모 관계를 이야기할 때 한나라를 세운 한고조 유방과 그 참모 장량을 네. 뭐 최고의 왕과 참모로 치는데, 이것을 이제 인용을 해가지고 이성계가 정도전을 일컬은 나의 장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정도전이 뭐 술자리라든가 막 사석에서 좀 기분 좋고 이렇게 분위기 있을 때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바로 이제 한고조가 장량을 쓴 것이 아니라 장량이 한고조를 썼다. 실제 내가 다 이거 마스터 플랜 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는 자신이 이성계를 그렇죠. 썼다. 흥미로운 것은 이 두 사람의 만남 이후에 이성계가 좀 달라져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단순한 일개 장수에서 뭔가 정치적 정세 판단을 하고 대응을 하는 모습이 보면 뭔가 좀 논리적이고 상당히 근거 있고 자신감을 갖고 이런 게 좀 엿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실제 만난 이후에 말하자면 이성계는 그 이전에 이제 때는 전쟁 영웅에서 예, 예. 이젠 전쟁 영웅이자 더 나아가서 아주 노련한 식견이 있는 정치인으로 거듭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네. 정도전 만나고 나서 직후에 바로 이제 왕에게 이제 건의서를 하나 올리는데 네. 이 국경 수비와 관련해 가지고 뭐 북계는 여진 달달 요심 등의 땅과 맞붙어 있어 나라의 요충지이니 아무 일이 없을 때라도 반드시 군량을 비축해두고 군사를 양성해 불의 사태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러면서 관련해 가지고 이제 몇 가지를 쭉 나열을 하는데 굉장히 적절하면서 원칙적이거든요. 그러네요. 예. 그걸 한번 살펴보시죠. 뭐 훈련된 군사를 일시에 동원할 수 있어요. 저건 당연한데 네. 그다음 것들이 좀 특이해요. 삼관오리의 수탈을 근절하고 경작 토지의 크기를 기준으로 세금을 거둬야 한다. 그리고 선왕 때의 법인 삼가일로 백호일 등의 기충조직을 구축하고 가동해야 한다. 올바른 수령과 장수의 선발이 중요하다. 특히나 여기에서 이제 탐관오리 수탈을 근절하고 경작 토지의 크기를 기준으로 세금을 거둬야 한다. 그러니까 저 대목이 상당히 네. 예. 그리고 올바른 수령과 장수의 선발이 중요하다. 네. 이거는 이후에도 정도전 등이 끊임없이 주장하는 네. 핵심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단순히 국경의 방비가 아니라 확실한 내치의 어떤 기본 원칙 네. 이런 것들을 좀 담고 있다는 게 특징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요 정도전이 이제 이성계를 찾아간 게 1383년 가을이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 직후에 이 건의서를 이성계가 이제 우왕에게 올렸다는 것 자체가 이 정도전의 그 어떤 생각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사상이 반영이 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마침 정도전은 우왕 10년에 이제 관직에 복귀를 해요. 그때 이제 그 정도전을 추천해 준 사람이 정몽주입니다.
종몽주가 이 우왕신면의 하성절사가 되어 명나라로 가게 되는데 이때 서장관의 발탁. 네. 그러니까 이 서장관은 보통 이제 사신은 보통 정사부사 그리고 이 서장관 뭐 사무 뭐 국장 요즘으로 치면 행정실장 이런 역할을 해요. 네, 실무총책. 예, 실무총책이죠. 그런 그 과정에서 이제 상당히 이제 정도전이 그 명나라의 사신으로 다녀오면서 이제 확실하게 좀 관직에 복귀하면서 계속 이후에는 이성계의 청거로 성균관 대사성에 오르고 이러면서 완전히 이제 오른팔로 확실하게 자리를 잡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뭐 알다시피 1388년에 위화도 해군 이후에 이성계가 우왕을 폐하고 창왕을 세우는 이 과정에서 적극 참여를 했고 이 과정에서도 조준, 윤소종 등과 같은 그런 그 개혁 그 인사들과 함께 전제개혁을 추진하면서 본격적인 개혁의 길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요 함주막사에서 이성계를 만난 이후부터 확실하게 두 사람은 뜻을 같이 해서 확실하게 이제 정책 행보를 같이 하는 거죠. 정치적으로 강하게 이제 자신들의 입장을 이제 보이는 거죠. 자, 근데 이런 와중에 이 명예 홍무제가 고려에 대한 좀 강경책을 펼쳐요. 특히 이 천령 이북 지역에 대한 강경책을 펼치면서 고려의 조정을 좀 뒤흔드는 과정이 있습니다. 네. 네. 실제 홍무제는 하여튼 고려에 대한 길들이기로 일관하는데요. 우왕 11년에 이제 우왕의 승계를 인정하고 공민왕에 대한 시효도 내려주고 네. 뭐 이런 조치를 취하고 나서도 그 이후로도 이제 굉장히 변덕이 심합니다. 특히나 이제 만주의 당시 골칫거리 홍무제로서 대단한 골칫거리였던 나파합출이 네네. 홍무제에게 이제 투항하게 되면서 더욱 자신감을 갖게 돼가지고 네. 이제는 고려에 대한 영토 욕심까지 내게 됩니다. 주장인즉 이제 천령 이쪽의 땅은 본래 원나라가 관할했던 땅이기 때문에 원나라를 승계한 우리 것이다 네. 라고 하면서 이것을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행동에 들어서게 돼요. 천령 위를 설치하고 뭐 창 네네. 설치 이런 것들. 그래서 홍무제의 지시에 따라서 요동군이 강계 지방, 지금 이제 압록강에 붙어 있는 강계에다가 천령 위를 설치하고 네. 요동에서 천령 사이 70개의 참을 설치하고 각 참마다 100호씩을 들여야 한다. 라고 하는 정보가 전해지게 됩니다. 행정 편제까지 하네. 예. 네. 그 소식을 접한 이제 우왕이 분노하면서 전국에 정예병을 수집하라는 명을 내리게 되고 자기가 직접 앞장서서 그 군사를 이끌고 서쪽으로 가겠다라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이 명에 대한 분노로 다시 이제 명나라 관복을 다 벗어버리고 원나라 관복을 다시 입을 것을 명하게 되죠. 네. 더 나아가서 이제 세자와 이제 뭐 왕비라든가 등등의 이제 왕가 사람들을 한양의 산성으로 다 피신을 시켜놓고 직접 군대를 이끌고 이제 서해도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때는 아직까지 이제 요동정벌을 공식화하진 않은 상황이었습니다만은 이미 최영과 함께 요동정벌을 사실상 의기투합을 한 상태였습니다. 바로 이때 이성계가 나서서 유명한 사불가론을 이제 이유로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중요한 내용이 이제 네 가지 제가 소개해주면 첫째,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거슬려 치는 것은 안 된다. 즉 고려가 명나라를 이거 거슬리는 것은 이거 상당히 이제 위험하다. 두 번째, 여름철에 군사를 동원해서는 안 된다. 이 여름철에 또 농번기거든요. 네네. 그리고 세 번째, 나라가 원정을 떠나면 외적이 그 허점을 노려 침략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네 번째가 이때가 장마철인지라 활을 붙인 악효가 높고 이 고려군의 주력 무기가 활인데 이 활을 제대로 활용할 수도 없고 또 여기서도 중요한 포인트 또 하나 있는데요. 전염병이 창궐할 수 있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우왕이 그 주장이 굉장히 이제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지 앞에서는 상당히 수긍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네, 그날 밤에 곧바로 최영이 이제 다시 우왕을 찾아가서 물러서면 안 된다라고 다시 설득을 하게 되고 다음날 이성계를 만났을 때는 우왕이 역시 계속 입장을 밝히게 되죠.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면 우왕하고 이 최영하고 정도전하고 이성계 쪽하고 계속 이 상황을 놓고 수시로 서로 논의하고 하면서 팽팽한 긴장과 대립 이런 것들 상황들이 계속 이어졌던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기도 한데 네. 물론 이제
틀림없이 그렇긴 한데, 네네. 근데 최영 입장에서는 그 긴장감을 약간 잘못, 좀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것 같아요. 저 사불가를 주장하는 당장의 주장만 제압하면은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충분히 이 상황을 주도할 수 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좀 워낙 이제 최영의 그 요동정벌 의지가 이제 강하니까 이성계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절충안이죠. 그렇다면 가을에 출병하자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을이면 대군이 먹을 군량이 풍족해 사기가 높아지고 지금은 비록 요동의 성 하나를 함락한다 해도 쏟아지는 비로 인하여 더 진격하지 못하면 군사가 지치고 군량이 떨어져서 참화를 입게 될 것이라며 이제 좀 연기를 가을로 연기하자. 가을 예, 연기론을 이제 펼쳐요. 네. 그래서 그런 그 논리를 펴니까 그 이성계의 입장에서도 이 정도로 이제 설득력 있게 내가 이렇게 제안을 하면 뭔가 우왕도 좀 물러설 것 같다. 이런 정황인데 이 우왕은 이 압록강에 부교, 우리 다리죠, 다리. 다리를 놓고 승려들까지 징발해가지고 군대에 편성할 것을 지시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성계의 그 사불가론 중에 하나가 이제 외구의 침략을 거론하니까 경기도의 군사는 동강과 서강에 진지를 구축해서 외적의 침입에 대비하라. 그래서 이런 건 내가 다 해결을 할 수 있으니 출병을 하자. 이렇게 나선 거죠. 네. 이성계가 사불가론을 얘기했지만 그 우왕이 저렇게까지 강력하게 나설 수 있는 것은 최영의 든든한 배경이고 최영이 사불가론에 대항해서 또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자기가 반박하면서 정벌에 나서야 하는 이유들을 또 밝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네. 대부분 이제 이성계의 사불가론은 떼기 알려져 있는데 네. 억울하게도 최영의 논리는 별로 이제 소개가 되지 않았는데 최영의 논리도 상당히 그 설득력이 있어요. 첫 번째, 명나라가 대국이긴 하지만 부공과의 전쟁으로 요동의 방비가 허술하니 승산이 있다. 두 번째, 요동을 경곡하면 가을에 경작이 가능하다. 이게 이제 여름에 출병하면 오히려 이런 그 요동을 공격해서 가을에 수확을 한 것을 이제 군량으로 확보하면 된다. 네. 이런 논리고, 장마철이라는 조건은 명나라하고도 똑같다. 우리 예전에 뭐 축구, 한국 축구 뭐 수중전 분리해 이럴 때 또 거기도 마찬가지다 뭐 이런 논리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명나라 군사들이 이 그 장마철에 더 취약하다. 그렇죠. 그런 논리죠. 그리고 우리가 수중전에 강하고 상대편은 수중전에 약하다. 최영의 논리는 오히려 우리가 더 그런 부분은 더 적응력이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어차피 여름철에 비도 많이 오는 거 경험을 많이 했을 거라는 거죠. 네. 그리고 왜군은 또 정규군 아니다 얘들은. 그러니까 그만큼 위협적이지는 않다. 국가를 뒤흔들 정도는 아니다. 하나하나 조목조목 반박을 했던 거죠. 네. 하여튼 뭐 양측이 이렇게 긴밀하게 논의하고 또 대응하고 긴장하고 뭐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요동정벌은 피할 수 없는 이런 모습으로 보여지게 되고 이 과정에서 정도전은 그동안 꿈꿔왔던 자신의 역사혁명 구상이 어떤 큰 전기를 맞게 되지 않을까라고 충분히 기대했을 것 같아요. 상황 전개가 워낙에 이게 큰 흐름이어서. 맞습니다. 자, 요동정벌을 둘러싼 우왕과 창왕 그리고 정도전과 이성계 측의 이 팽팽한 긴장과 대립이 이어지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위화도 회군편으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